자, 이제 108페이지의 건축 절차의 특례, 허가의 거부 취소 제한 항상 중요한 사항이죠. 잘 나오는 사항입니다. 자, 건축 허가의 거부란 것은요, 원래 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만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되어지면 거부를 또 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의 경우 딱 되어 있죠. 이때는 건축의 심의 거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오른편입니다. 1번에 딱 보니까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건축을 할 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해당 그 지역이 입지상 또 규모상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보니까 학교나 각종 어떤 아파트 등의 교육 환경, 그 주거 환경이 딱 그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이 딱 되어지면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 숙박을 지을 때는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지 또 학교 있는지 보고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제입니다. 제가 또 이거 시험에 뜰 수 있습니다. 방제지구 보이죠? 또 하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보입니다. 방제지구 쓰라 나올 수 있고 자연환경 위험 개선지구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요 파트는 기억해 주십시오. 비만 오면 물이 넘치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장소에서 지하층 1 포함한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하층의 쓰임새가 뭐냐 보니까 주거용이다, 거실용이다 랍니다. 항상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어. 그래서 큰 비가 오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지하실, 지하층 등의 거실용도, 주거용도일 때 위험하니까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체크를 꼭 해주세요. 다음에 또 취소입니다.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네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일반상 참 중요하죠. 허가를 딱 내어줬어. 그러면 보통 건물들은 2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많은 상위 평가가 필요한 공장은 3년까지 조금 더 완화시켜줍니다. 안에 착수를 못해 허가를 내어줬는데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또 2번 보시면 착수는 했어.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판단되어도 취소를 하여야 한다. 건축주가 망했다, 파산부도되었습니다. 이럴 경우겠죠. 또 3번 보시면 착공 신고하기 전에 요 2년 내에 착공을 하는데 허가받고 2년 동안 또 공정한 3년 동안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종전에 있던 그 대지 소유권이 어떤 다른 이유로 상실이 되었는데 좋아 상실되었다. 다시 또 돈을 구해오든지 해서 6개월 안에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6개월 되어도 착수 불가능, 회복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취소 사유가 발생이 딱 되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요 취소 기한을 연장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5년 분할 승인 받으면 109, 5년 기타 공구, 109 착공 신고한 다음에 2년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쪽은 공장 3년, 보통은 2년 되어진다. 취소하여야 된다. 주택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부분에 관한 비교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 허가나 착공의 제한이라는 부분 보이죠. 제한이란 말은요, 못하게 한다가 아닙니다. 제한 딱 되면요, 연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연기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하거나 또 허가받은 건물에 착공을 하겠지만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요, 허가 자체 또 허가받은 건물의 착공 자체를 잠시만 있다가 하세요. 잠시만 연기케 할 수가 있다. 이건 못한다가 아니고 잠시만 연기하게 한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보니까 요 건축허가 제한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고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장관은 자, 어떤 경우냐, 국토관리의 목적이나 또 다른 주무부 장관, 다른 부수의 행정부 장관인들이 요청할 때 모든 허가권 자가를 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특광도지사, 시도지사는 그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청장한테만 허가를 또 제한할 수 있는데 목적이 뭐냐? 그들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 안에서 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점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시도가 제한하면 즉시 그 제한 내용을 국토장관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장관의 검토를 받게 합니다. 장관이 그 제한상이 과도하다 싶으면 해제를 명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번상이 또 중요하겠죠. 이건 임시적인 연기지 영구적인 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한기간은요, 2년이 원칙이다랍니다. 하지만 또 필요할 때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또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년까지 제한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살짝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5번에 특례가 뜹니다. 특례가 떠요. 아까 앞에 요거 건축허가의 거부 취소 제한은요, 허가 자체에 관한 어떤 특례입니다. 근데 허가의 절차의 특례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또 허가의 특례가 딱 뜨죠. 그래서 건축 허가 이것이 원칙인데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요, 건축 신고서만 접수하고 잠시 검토해도 됩니다. 통보해주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규모 작은 건물, 건축 신고 대상 건축이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건축 협의 대상도 건축물, 오른편에 밑에 있네요. 건축 협의에서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원칙인데 어떠할 경우는 신고해서 건축하고 어떠할 경우는 협의해서 건축한다 해서 이 허가의 특례가 나옵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중요한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자, 1번사항이 참 중요하거든요. 건축 신고 대상 건축행위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고 착공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요 규모 작은 소규모 건축물일 때 그러합니다. 저번 시험도 나왔었는데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건 9개인데 이걸 암기를 또 해야 돼요. 용도 변경 우리가 허가나 신고하듯이 그것도 9개죠. 시설군, 자산, 전문용, 교건, 주기 요것도 9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항상 나오는 사항이죠. 거의 10년마다 한 7번 이상 나왔으니까 항상 나옵니다. 규모 작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시고 외우시면 조금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뜨죠. 연, 이, 관, 대표는 공업수다. 이렇게 저는 요구했습니다. 자, 보니까 전체 건물 연면적이 아니고 몇 개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에 신축이 아닙니다. 규모 커지는 정축, 개축, 재축할 때는 신고서만 내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신축을 포함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물의 건축이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다 포함됩니다. 토탈 합계가 요 30평 정도 이하짜리는 그냥 신고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또 정축하는데 높이가 3m까지 이하만 정축하네요. 신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사항입니다. 도심지 말고 관용자, 농촌마을 말이에요. 도시지구 말고 농촌에서는 좀 더 더블 곱하기 2배까지 하게 해줍니다. 곱하기 2배. 그래서 위에는 보통 연면적 100이었죠. 시골 농촌마을은요,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의 건축, 신축 등 할 때 신고하시면 되겠다랍니다. 다만 단서 조항 보시면요. 뭐냐면 보통 농촌마을을 말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닐 것이다. 이 말은요, 개발할 곳도 아니다. 또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도 아니다. 위험한 곳도 아니다. 위험한 것도 아니고 개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 보통 시골 농촌 마을은요, 사이즈 2배,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이거 동시에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할 때는 신고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또 5번 보시면 여기서 대수선이 2번 나오거든요. 자, 건물 규모 작은 건물의 내부적인 큰 대수선합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 미만짜리이면서 3층 미만짜리인 건축물의 각종 어떤 정설, 대체, 수선, 변경 등의 대수선한다 할 때 신고하시면 된다란 말입니다. 또 밑에 9번을 또 비교해서 보시면 또 나와요. 대수선이. 이건 뭐냐? 건물이 10층이든 50층이든 그건 묻지 않고요. 수선하는 행위 내부를 딱 보니까 정설도 아니고 해체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수선해서 대수선 잡히는 것들은요, 건물 크기를 묻지 않고 다 신고하고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대수는 작은 건물 대수선, 밑에 있는 대수선은요, 수선하는 대수선 크기를 묻지 않고 다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또 6번 보시면 표준 설계 도서로 가지고 건축하는 건축물들. 표준 설계 도서가 뭐냐면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 나옵니다. 뭐 평소 18평짜리 농가주택 등이 다 있는데 규모 작은 건물들 설계 도면을 딱 첨부해서 만들어줍니다. 이거 첨부하면 신고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또 7번 보시면은요, 공장을 건축합니다. 공장을 건축하는데 공장이 많은 장소입니다. 공업지역, 공업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 산업단지 공장 많죠. 이 공장 많은 곳에서 공장이 좀 작아요. 이건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이하짜리, 1층, 2층짜리이면서 180평 안 되는 그런 공장은요, 산업단지에서 공장 쪽에도 못 깁니다. 작은 공장 지을 때 신고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또 8번 보시면 도시지역 말고 읍면단위, 농촌, 읍면단위, 시골 농촌마을에서는요, 농업용 창고 200 이하 연면적, 또
축토나 작물 재배사 400 이하, 또 농막도 200 이하인데, 농업용 창고 같은 거 시골 농촌 마을에서 읍면 단위에서 200 이하, 또 축토나 작물 재배사 400 이하는 신고하시면 그냥 축조하시면 된다랍니다. 근데 신고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공사하느냐 큰일 납니다. 오른편 보시면요, 신고 대상 일대도 보시면 해당 시군구청이 신고서가 접수되어지면 해당 공무원들이 5일 안에 수리 여부를요 문자로 또는요 전화상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해주면 그때부터 공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신고 접수해서 뭐 하세요 이렇게 통지해줬어. 그런데 1년 돼도 공사 안 하네. 그럼 신고력이 없어져 버린다랍니다. 자, 뿐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허가나 신고사항들도 연장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위에 보시면요, 요건 공인 중개사 시험에서 한번 나온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고 대상 건축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조금 엉뚱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시면 다시 공용 건축물의 건축 딱 보이죠? 이제 건축허가, 건축신고 말고 건축협의가 나옵니다. 행정청에서 건축해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입니다. 서울시,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뭐 토지공사 등의 공사공단 아닙니다. 그들은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그래서 행정청, 국가 어떤 행정청 또 지방 행정청에서 건축할 때는요, 그들 행정청과는요 허가나 신고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냥 협의한답니다. 협의하면 바로 착수를 해요. 또 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 등일 때는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검사 절차를 받는데, 행정청과는 사용 승인 규정 정하지 않는다. 즉 검사도 안 받습니다. 끝나면 통보하면 돼요. 통보. 그래서 행정청과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건축허나 건축신고는 허가 받거나 또 신고를 접수가 수출가 되어지면 착수하지만 끝나면 사용 승인 받아.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말고 사용 승인이라 부릅니다. 승인. 근데 행정청과는 국가나 지방청은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해서 따로 사용 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자, 요 사용 승인이라는 편을 또 보시면 사용 승인. 그래서 요거는 뭐 신고상의 변경,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착공 허가 내어주면 착공을 또 해야 돼. 그래서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또 가설 허가 받은 건물 허신가라 부르는데, 이거 뒤에 가면 곧 뒤에 나옵니다. 이런 건물들은 허가 받아도 착공할 때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건축 신고 대상일 때는 신고 수리 여부를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주지만, 착공 신고를 해도요, 이제 주변 사항들 환경 딱 보고 나서 수리 여부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준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이라 하는 절차를 받습니다. 사용 승인.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사 착수에서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지만, 그 외에 보통 건축물들은요 준공이라 부르는 요 사용 승인 받고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허신가 보입니까? 건축허가 대상, 건축신고 대상, 또 가설 건물 중에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건축한 자들만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진 게 있다면요, 신고 대상 가설 건물, 이 가설 건물은요 허가 대상이 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또 신고 대상 가설 건물도 있습니다. 이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만 포함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저번 시험 나왔던 거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일단만 사용 승인 받습니다.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있는 사용 검사는 15일인데 요 건축법의 사용 승인은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해서 합격되어지면 사용 승인서 내어주고, 합격되어지지 못하면 사용 승인서 못 받습니다. 이 사용 승인서를 받아야만이 건축물을 사용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이 경우는 사용 승인서를 안 받아도 건물을 쓰게 해줍니다. 어떤 경우냐라고 하니까요, 사용 승인 신청하니까 기간 7일, 요 7일 안에 사용 승인서 교부도 하지 않고 불합격 통지도 없어. 그러면요 바로 그 다음날부터 건물 쓰면 됩니다. 자, 또 뭐냐, 우리가 주택법도 보시면 사용 검사가 원칙이지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일부만 쓸 수 있다 했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요. 전체 건축물 완공이 안 되어도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보시면 롯데월드 123층인데 밑에 백화점만 먼저 임시 사용 승인 받고 약 3년간 먼저 사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부분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딴 부분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상태다 하면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해당 부분만 먼저 쓰게 해준다도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을 딱 내어서 그 부분만 전체 다 완성이 안 되어도 부분은 먼저 쓰게 해줍니다. 근데 임시 사용 승인은요 2년까지만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초대형 공사라든지 지하 안반 공사 등이면 또 연장도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축 일반적인 절차를 보셨고 시험에 나옵니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 갈 때까지 기타 건축 절차가 등장을 하고 저번 시험 나왔던 사항도 이제 등장을 하고 좀 어려운 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1시간 동안에 전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